안녕하세요. 벨라입니다. 大家好. 오늘은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이제 세금 신고를 꼭 신경 써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제가 SNS 중에 이제 스레드를 자주 하곤 하는데, 올라오는 글 중에 어느 분이 이제 세금 신고를 안 해서 낭패를 봤다는 얘기를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세금 신고는요, 간이 과세와 일반 과세로 이제 나눠져 있는데요. 법인세 말고요. 저는 이제 자영업자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간이 과세와 이제 일반 과세로 나눠져 있고요. 기준이 예전에는 4,800에서 8천만 원 정도 기준이 되어 있는데 지금은 최근은 1억 400으로 기준이 이제 2024년 7월부터 1억 400 미만은 간이과세로 간주가 됐고요. 이제 간이과세와 일반 과세의 기준은 이제 4,800만 원 이상부터는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느냐 안 하느냐, 그리고 부가세를 신고하느냐 안 하느냐 이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이제 부가세 기준은 4,800만 원 이상 정도 되면 무조건 간이과세든 일반 과세든 신고를 해야 되고요. 만약에 간이과세인데 4,800만 원 미만이다 그러면 부가세 신고는 이제 안 내도 되지만 신고를 해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4,800에서 1억 400 이상이다 그러면 신고를 해야 되는 게 이제 좀 바뀌었고요. 또 세금 신고는 이렇게 간이과세와 일반과세로 두 가지 나눠져 있다고 했잖아요. 이제 읍면 단위로 농촌 같은 경우는 이제 간이과세로 내주는 그런 업종들이 또 따로 있고요. 또 나라에서 이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의해서 일반 과세로 무조건 발급해주는 업종이 따로 있거든요. 이제 부동산업과 과세 유흥업이 이제 있고요. 그리고 변호사와 변리사, 건설업 등등의 이제 전문직 계통들은 무조건 4,800만 원 이상이면 일반 과세로 이제 사업자 등록증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의거해서 이제 일반 과세와 이제 간이과세로 이제 분류가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제 간이과세를 받았다 하더라도 매출이 이제 작년 매출이 1억 400이 넘었다 그러면 다음 해에 7월 달에 이제 일반 과세로 전환이 되고요. 그리고 일반 과세를 뭐 받고 하고 있다 하더라도 매출이 이제 4,800만 원 이하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간이과세로 전환되지가 않지만 부가가치세는 이제 신고를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이제 차이점이 있는데요. 어쨌든 이제 간이과세와 일반 과세든 세금 신고를 꼭 해야 되는데, 간이과세의 경우는 이제 매년 1월 25일 날 부가세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고요. 1월 25일이고요. 일반 과세는 7월 달, 1월 달, 5월 달에 해야 되고, 또 5월 달에 간이과세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이렇게 1년에 2번 해야 되거든요. 7월 달, 1월 달은 이제 부가세 신고를 하는 거고요. 5월 달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는데, 6개월마다 이제 끊어서 이제 부가가치세를 이제 신고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적자가 나더라도 신고를 해야 되는데요.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아실 거잖아요. 내가 매출이 별로 없어서, 그리고 나가는 것도 많아가지고 신고를 안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사업하시는 분의 이제 본인의 생각이고요. 이제 국세청에서는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이제 매출이 어느 정도인지, 사업을 실제로 하고 있는지, 뭐 그렇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신고를 안 했다가 몇 개월 뒤에 국세청에서 이제 무신고 가산세 20%가 나와요. 최근에 이제 SNS에 올라온 분이 이게 무신고 가산세 20%가 붙어서 고지서가 날라서 깜짝 놀란 경우가 있는데요. 아마도 이제 국세청 입장에서는 뭐 사업 실적이 없다고 해놓고는 카드 흐름이 보이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뭐 카페를 하던 음식점을 하던 그 몇천 원이나 몇만 원의 카드 매출이 찍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사업장에서는 사업을 하고 있구나. 근데 신고를 안 했다? 그러면 이제 괘씸죄에 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고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적자가 나면 적자가 나는 대로 신고를 하셔야 되고,
만약에 진짜 난 번 게 없어서 세금 낼 것도 없고 그리고 매출도 전혀 없고 그리고 이제 지출도 없다. 그러면 홈택스에 가시면 무신고, 무실적, 무실적 신고라는 항목이 있거든요. 여기에 가서 신고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국세청에서는 실적이 없더라도 그래도 사업은 아직 그래도 폐업을 하지 않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제 만약에 국세청 입장에서는 세금도 안 내고 있고 실적도 없어서 아무런 이제 반응이 없다 그러면 담당 세무 공무원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사람은 이제 이 업종에서는 사업을 더 이상 하고 있지 않구나. 그래서 직권 폐업 처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본인도 모르게 사업자 등록증이 말소 처리가 돼요. 근데 사람 이름 모르기 때문에 본인이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있어도 뭐 사업에 매출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지만 사업자 등록증이 있으면 이제 나중에 돈 필요할 때 사업자 대출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사업자 대출을 받으러 이제 소상공인이나 뭐 은행에 대출을 가면 꼭 사업자 사본을 제출하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홈택스나 이제 세무서에 가면 사업자 등록이 없는 거죠. 사업자 번호가 이제 없어진 경우를 발견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국세청에서 이제 사업자 등록증을 말소 처리한 경우에요.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나중에 대출을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산세를 내거나 아니면 사업자 등록증이 말소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적자가 나더라도 실적이 없더라도 꼭 신고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요즘처럼 이제 좀 경기가 안 좋고 조금 한가할 때가 많이 있을 때 세금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 보시고요. 또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5월 달에 종합소득세 낼 때 세금을 좀 적게 낼까 조금 고민을 해 보시고 노란의사회 공제를 가입을 하시던지 연금저축 공제를 가입을 하셔가지고 세액공제를 받으셔서 이제 저축도 되면서 세금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자영업자는 어쨌든 모든 것을 나 혼자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본인이 알아서 찾고 공부하고 또 유튜브도 좀 검색해보고 하시면 조금 더 예전보다는 조금 많이 요즘은 정보가 많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제 귀찮더라도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렇게 해야 요즘은 세금도 절약할 수도 있고 나의 게으름 때문에 뭐 가산세 20% 문다는 그런 행위가 좀 없으면 좋겠고요. 안 그래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더 신경 써 주셔가지고 또 세금을 조금 절약하시고 또 본인의 경계에 조금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세금 신고하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경기가 어려울수록 우리는 이제 지출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매출도 많이 중요하지만 우리가 사소하게 알게 모르게 나가는 그런 지출들을 잘 관리하셔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이나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컨텐츠를 만드는 데 힘이 되고 있습니다. 大家都今天快乐，再见，谢谢，감사합니다.